주가는 도대체 누가 올리고 내릴까? 주식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력이 개미를 털었다. 기관이 일부러 눌렀다. 외국인이 마음만 먹으면 주가를 조종한다. 정말 주식시장 뒤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주가를 움직이는 단 한 명의 지배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은 사람은 분명 더 강한 힘을 가집니다. 먼저 주가가 만들어지는 원리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10,000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10,000원에 팔겠다는 사람은 없고 11,000원에 팔겠다는 사람만 있습니다. 누군가 지금 당장 사고 싶다면 11,000원을 내야 합니다. 거래가 체결되는 순간 주가는 11,000원이 됩니다. 반대로 9,000원에 사겠다는 사람만 남아있다면 급하게 팔려는 사람은 9,000원에 팔아야 합니다. 주가는 9,000원으로 내려갑니다. 주가를 올리는 것은 좋은 회사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지금보다 비싸게라도 사려는 사람입니다. 주가를 내리는 것도 나쁜 뉴스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지금보다 싸게라도 팔려는 사람입니다. 시장에는 개인과 기관, 외국인과 연기금, 헤지펀드와 컴퓨터 프로그램이 들어옵니다. 누군가는 실적을 보고 사고, 누군가는 차트만 보고 삽니다. 기관은 좋은 주식도 현금이 필요하면 팔고, 펀드는 가격이 떨어져도 정해진 규칙에 따라 매수합니다. 그래서 주가는 회사의 성적표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실적이 좋아도 기대에 못 미치면 떨어지고, 적자를 내도 미래가 기대되면 오릅니다. 주식시장은 현재가 아니라 사람들이 상상하는 미래를 거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음모론이 시작됩니다. 세력은 정말 존재할까요? 존재합니다. 다만 모든 주식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비밀 조직은 아닙니다. 거래량이 적은 작은 종목에서는 큰 돈을 가진 집단이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매도 물량을 계속 사들이면 가격이 오릅니다. 주가가 급등하면 사람들은 좋은 정보가 있는 줄 알고 따라붙습니다. 대형 계약이 나온다. 누군가 회사를 인수한다. 정부 정책에 수혜주다. 소문이 퍼지고 사람들이 몰려들면 먼저 샀던 세력은 자신의 주식을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가격을 올리고 관심을 끌고 뒤늦게 들어온 사람에게 물량을 넘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주가 조작의 기본 구조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처럼 거래 규모가 큰 종목을 몇 명이 모여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필요한 돈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대형주는 특정 세력보다 전 세계 자금의 방향에 더 크게 움직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질 수 있습니다. 예금과 채권의 이자가 높아지면 굳이 위험한 주식에 투자할 이유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팔 수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주가가 올라도 달러로 환산한 수익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 침체가 예상되면 기업 실적이 아직 괜찮아도 주가는 먼저 떨어집니다. 이런 움직임도 조작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은 수많은 투자자가 같은 판단을 내린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순간도 있습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주가가 폭락하고 나쁜 뉴스가 나왔는데 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시장은 뉴스가 발표되기 전부터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실적 발표 전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미 올랐다면 좋은 실적이 나와도 투자자들은 주식을 팔 수 있습니다. 기대감에 사고 뉴스의 판단은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개인 투자자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지만 먼저 들어간 투자자는 이제 팔 때라고 판단합니다. 때로는 실제 불법 정보나 시세 조종이 개입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정보와 판단의 속도가 다른 것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항상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기관도 고점에서 사고 외국인도 손실을 봅니다. 다만 개인보다 더 많은 정보와 빠른 시스템, 큰 자금과 낮은 거래 비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는 사람이 망설이는 순간에도 주문을 냅니다. 특정 가격이 무너지면 자동으로 팔고 시장 위험이 커지면 여러 종목을 동시에 처분합니다. 이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면 누군가 버튼 하나로 시장을 무너뜨린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는 여러 알고리즘이 같은 신호에 반응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는 언제나 당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이 가장 불리한 순간은 주가가 왜 움직이는지도 모른 채 움직임만 따라갈 때입니다. 급등하면 무언가 있다고 믿고 사고
급락하면 더 떨어질까 두려워 팝니다. 결국 비싸게 사고 싸게 파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은 특정 집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공포와 탐욕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더 오를 것 같고 가격이 내리면 영원히 회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감정이 수백만 명에게 동시에 퍼지면 어떤 세력보다 강한 힘이 됩니다. 주가는 누가 올리고 내릴까요? 표면적으로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움직입니다. 그 뒤에는 기업의 실적, 금리와 환율, 기관의 자금, 알고리즘과 인간의 감정이 얽혀 있습니다. 큰 돈은 시장을 흔들 수 있고 작은 종목에서는 실제 조작도 벌어집니다. 하지만 모든 하락을 세력 탓으로 돌리면 정작 자신이 왜 샀는지는 보지 못하게 됩니다. 주식시장의 가격은 객관적인 팩트 그 자체라기보다 수많은 사람의 기대와 공포가 뒤섞인 인간 심리의 총체에 가깝습니다. 주가를 예측한다는 것은 기업 하나의 미래만 맞히는 일이 아닙니다. 수천만 명, 때로는 전 세계 수억 명이 무엇을 믿고 언제 사고 언제 공포에 빠져 팔지를 예측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주가 예측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몇 번의 예측이 맞았다고 해서 시장을 이해한 것도 아닙니다. 우연히 군중과 같은 방향에 서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예측을 확신하고 과도한 돈을 걸기 시작하면 그 순간 투자는 도박에 가까워집니다. 주식시장의 진짜 음모는 어쩌면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속이는 것보다 우리가 자신의 예측 능력을 지나치게 믿는다는 사실입니다.